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수의학원 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박수를 치시려면 확실하게 좀. 예. 어쨌든 오늘 설명회는, 예비 고의를 위한, 고교 수학 공부를 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오늘 설명회가 있고요. 내일은 이제 고교 선택 문제 가지고 제가 설명회를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하고, 오늘 혹시 오늘 설명회를 듣고, 좀 혹시 놓치신 부분이 있거나 아니면 좀 다시 듣고 싶으면 오늘 저녁 7시 반에 또 줌으로도 해요. 줌으로도 하니까, 줌을 하다 보니까 장점은 이거더라고요.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할 때는 어머님들이 좀 쑥스러우셔서 질문을 안 하세요. 그런데 온라인을 하면 얼굴을 안 보이시니까 익명성이 보장이 되니까 거의 댓글창에다가 막 질문하시라고 그러면 막 질문이 굉장히 좀 많이 질문을 하세요. 근데 오히려 질문 이렇게 대답하고 이러면 다 공통 질문이다 보니까 좋기는 하더라고요. 일반적으로. 저도 좀 시간이 오래 걸리기는 하던데,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코로나가 굉장히 좀 길게 가네요. 그죠? 길게 가는데, 학원 선생님들은 대부분 다 2차까지 접종이 완료됐어요. 완료됐고,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학원에서 방역수칙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좀 철저히 지키는 편이어서 선생님들도 개인 생활에 굉장히 조심하고, 그래서 오늘 설명회에 특별하게 문제가 생기거나 그런 건 없으니까 안심하고 그냥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마스크만 잘 착용하시고, 그러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좀 힘든데, 사실은 안경 쓴 사람의 고충은 이제 이게 자꾸만 습기가 올라가서 앞이 뿌예요. 잘 안 보여요. 그렇긴 한데, 어쨌든 오늘 제 얘기는 대략 한 1시간 반 정도? 이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좀 빨리 끝나면 더 빨리 끝나기도 하고. 그리고 혹시 중간에 들으시다가 잘 이해가 안 가거나 질문사항이 생기시면 중간중간에 끊고 저한테 질문하셔도 돼요. 인원도 많지 않으니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학원 소개를 드리면요. 저희 학원은 개원이 24년, 개원한 지가 24년 됐어요. 분당에서는 아마 대형 학원 중에는 제일 오래된 학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 학원의 좀 기본적인 좀 생각은 어머님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좀 보여주기식의 교육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마찬가지고 아이들의 좀 약점을 그냥 드러내서 그거를 아이들 스스로가 좀 극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대학 실적은 거의 저희 재원생 기준으로 해서 중복 합격 포함해서 한 250명 전후로 항상 대학을 보내고 있고요. 어쨌든 저희 학원이 이제 오래되다 보니까, 그리고 저희 학원이 좀 대형이다 보니까 사실은 분당 지역의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저희 학원을 다니고 있어요. 많은 학생들이. 그러다 보니까 내신 관리나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좀 철저하게 진행을 하는 편이고요. 이 친구는 순회고등학교 학생인데, 서울대 의대를 직윤으로 들어간 학생이에요. 그러니까 내신 성적이 어마어마한 친구죠. 그죠? 그런 친구들이고 매년 저희 서울대, 연대, 고대, 의대 해서 대략 한 7, 80명의 학생들이 매년 진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원에 대해서 혹시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페이지를 보면 기본이 뭐냐면 이제 고등학교에 올라가면 어떤 내용을 공부하는지 이것에 대해서 먼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제 어머님들 다 아시는 내용이 있는데 그래도 한 번 더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등학교에 올라가면 주요 과목이, 수학에서 배우는 주요 과목은 5개입니다. 5개. 그러니까 1학년 때 뭘 배우냐면 여기 나와 있던 수학 상하를 공부해요. 보통 학교 단위수는 4단위입니다. 단위수가 뭔지는 알죠? 일주일에 수업하는 시간이요. 4단위. 4단위로 보통은 편제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래서 수학상, 수학하 이래서 1학기, 2학기 나눠서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게 수학상하입니다. 1학년 때 공부합니다. 요 과목은, 고등학교 1학년 때 공부한 과목은 수능에는 들어가 있지 않아요. 수능에서는 수학 상하를 공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그쪽에서 직접적으로 출제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내신 평가 방법은 등급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등급 평가가 뭔지 알죠?
1등급, 2등급 이렇게 나눠서 칼같이 나눠서 평가를 합니다. 이게 1학년 때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1학년 때 배우는 내용은 정리하면 내신으로만 평가합니다. 등급으로. 그런데 2학년 올라가면 2학년, 3학년 올라가면 4개를 공부를 해요. 수원, 수투, 미적분, 확률 통계, 그 다음에 기하. 그죠? 6개 과목이군요. 6개 과목. 제가 잘못 얘기했나요? 6개 과목인데, 어쨌든 수원, 수투, 미적분, 확률 통계, 기하. 요 2학년, 3학년 때 요 5개의 과목을 공부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과목에서 기하는 진로 선택 과목이에요. 기하라는 과목 들어보셨죠? 이과 학생들이 주로 선택하는. 기하는 진로 선택 과목이어서 기하만 성취평가를 합니다. 기하라는 과목은 진로 선택 과목이어서, 그러니까 일반 선택 과목은 등급 평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진로 선택 과목은 성취 평가를 해요. 그래서 기하는 중학교식으로 A, B, C, D 뭐 이런 식으로 5등급으로 이렇게 A, B, C 3등급으로 평가해요. 그리고 중학교는 5등급으로 평가하잖아요. 5개 성취로 평가하는데 여기는 A, B, C 3개로 평가합니다. 그러면 A의 범주가 몇 점이냐? 이건 학교마다 달라요. 선생님에 따라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 A의 기준이 우리 학교는 처음에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대략 한 15% 정도를 A를 주겠다. 아니면 10% 정도를 A를 주고 B는 몇 %를 주고 이렇게 해서 3단계로 평가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 교과목은 기하라는 교과목은 비교적 학교에서도 좀 후하게 점수를 주는 편이에요. 다시 말해서 좀 내신 따기가 그래도 다른 과목, 이러한 과목들보다는 여기 써있는 수원, 수투, 미적분, 확률 통계 이러한 과목보다는 그래도 내신 성적 따기가 그나마 좀 유리한 과목, 용이한 과목이 기하입니다. 학교에서도 이렇게 너무 어렵게 출제하진 않아요. 그리고 요 지금 과목 5개 과목 있잖아요. 요것은 다 수능 과목이에요. 근데 수능 과목인데 그건 이제 어머님들이 아시잖아요. 수원, 수투가 필수 과목이에요. 수원, 수투는 문과 계열이건 이과 계열이건 다 봐야 돼요. 그러니까 수원, 수투가 필수 과목이고요. 그 다음에 확률 통계, 여기 써있는 확률 통계, 미적분, 기하 요 3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요 3개 중에서 하나 이렇게 선택하는 게 수능이에요. 수능. 그리고 요 교과목은 학교마다 좀 다른데 2학년 또는 3학년 때 공부를 한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다른 내용은 특별하게 없죠. 그래서 어쨌든 수학 과목은 이렇게 6개를 공부하고 1학년 때는 그냥 수학 상하를 그냥 공부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학업 부담이 크지 않아요. 그리고 중학교 때 또 워낙 선행학습을 열심히 해서 아이들이 수학 상하는 웬만한 아이들은 다 한 번씩은 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별로 문제가 안 되는데 2학년 올라가면 좀 문제가 발생을 해요. 배운 지도 꽤 오래된 데다가 공부한 지가 꽤 오래된 데다가 그 다음에 과목 수 자체가 2학년 때 보통 3개를 해요. 어느 학교건 간에. 그러니까 수원, 수투 2학년 때 확률 통계를 하거나 아니면 수원, 수투, 기하를 하거나 이렇게 3개를 공부해서 아이들이 좀 학업 부담이 좀 생깁니다. 2학년 때. 그래서 어쨌든 배우는 내용에 대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이거 다 이해가 가시죠? 다 아시는 내용일 텐데 한번 정리한 겁니다. 많은 어머님들이 그러면 지금 특히 이제 중등 어머님들이 그럼 선행학습을 어디까지 해야 되냐 고등학교에서 이게 아주 공통적인 질문이에요. 선행학습은 어디까지 해야 됩니까? 라는 것이 이제 공통 질문인데 아까 얘기했듯이 이것은 이거예요. 어디까지 해야 된다 이런 정답이 있는 건 아닌데 고등학교에서 선행학습을 하는 그러니까 중학생들한테 선행학습을 시키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은 2학년 때 때문에 그래요. 2학년 과정이 아까 2학년 때 배우는 게 뭐였어요? 수원, 수투, 그 다음에 선택 과목 하나를 배웠잖아요. 근데 그 과목 자체가 수능 과목이에요. 그 과목은 수능에서 평가하는 과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능에서 평가하는 과목이다 보니까 상당히 학교에서 내신을 평가하는데도
굉장히 수능형 문제들의 그 킬러 문항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막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이도 자체가 확 올라가는 거예요. 2학년 때부터. 거기다가 과목 수는 3개나 된단 말이죠, 아이들이.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 때는 그냥 수학상, 수학하 요거만 하면 되고 내용 자체가 그냥 중학교의 좀 연장선상에서 좀 이렇게, 그리고 중학교 때 많이 했던 거기 때문에 아이들이 괜찮은데 2학년 올라가면 이제 아이들이 이제 바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지도 좀 오래되고, 그 다음에 선행학습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좀 깊이 있게 공부를 하지, 고등학생들처럼 그렇게 깊이 있게 공부한 건 아니거든요, 아이들이. 그러다 보니까 잊어버리기도 많이 잊어버리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 깊이 있게 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아예 진도 자체가 그냥 선행이 전혀 안 되는 아이들 있잖아요. 이런 아이들은 2학년 때 이게 학습량이 많아지고 난이도가 높아지니까 이제 아이들이 좀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학교별로 지금 여기 쭉 보면 학교별로 2학년 때 어떤 과목을 선택하는지가 나와 있어요. 여기 쭉 보면. 근데 이제 요 표에서 좀 유의해야 될 점은 이거예요. 제가 이제 요 표를 올려놓은 이유는 뭐냐면, 혹시 이 중에 수학 실력이 아주 좋은 아이들 있죠. 중학교 때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때부터 잘했던 애들은 어떤 고등학교를 선택하거나 상관이 없어요. 그냥 하면 되니까, 어쨌든 하면 되니까 상관이 없는데, 우리 아이가 문과 아이고 문과 계열, 그러니까 문과 계열 쪽으로 진학할 것 같아요. 그리고 중학교 때 수학을 그다지 잘한 아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근근히 이제 하여튼 이렇게 하는 아이면 이 학교 중에서 2학년 때 기하를 공부하는 학교를 가시는 게 좋아요. 기하를 선택하는 학교를 가시는 게 좋아요. 2학년 때. 왜냐하면 기하라는 과목은 이과 계열로 진학하려고 하는 아이들만 선택하는 과목이에요. 그러니까 문과 계열 아이는 2학년 때 그러면 3개를 안 하게 되고, 과목 3개를 안 하게 되고 2개만 하게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때 기하를 하면 그러니까 이때 수원, 수투만 하는 거죠. 이과 애들만 수원, 수투, 기하를 하는 거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확통은 언제 하냐? 3학년 때 하게 되는 거예요. 3학년 때. 그러니까 지금 수학이, 그러니까 우리 아이 자녀분 중에 우리 아이가 수학이 아주 강한 아이가 좀 아니고 선행학습도 좀 많이 안 돼 있고, 만약에 이런 아이면 이 고등학교들 쭉 나와 있는 걸 중에서 기하를 선택하는 학교를, 2학년 때 기하를 하는 학교를 가면 그 아이는 기하를 선택하지 않을 거예요. 문과 계열 아이니까. 이과 계열인 경우는 어쩔 수 없어요. 만약에 우리 아이는 이과 계열 아이예요. 이과 계열 아이인데 선행학습이 좀 많이 안 돼 있어요. 그리고 수학이 좀 약해요. 그래도 기하를 하는 학교를 가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기하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성취평가였잖아요. 그나마 좀 공부하기가 좀 나아요. 그러니까 확률 통계는 아까 일반 선택 과목이어서 등급 평가를 해요. 그래서 그런 학교를 가기보다는 이과 계열 아이인데, 우리 아이는 이과 계열 아이인데 그래도 수학이 좀 잘하는 편이 아니다. 그런 학생도 기하를 선택하는 학교를 가는 게 훨씬 더 부담이 조금이라도 좀 덜 할 수 있어요. 뭐 그렇게 선택하라는 게 이제 팁이고요. 여기 보면 기하하고 확통을 이렇게 동시에 써놓은 학교들이 있어요. 이 학교는 어떻게 선택하게 돼 있냐면, 문과 계열 아이는 확통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를 해놨고요. 이과 계열 아이들은 기하를 선택하도록 배려를 해놨어요. 그럼 이런 학교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이런 학교의 특징은 그나마, 만약에 여기 이런 학교들 있죠. 여기 지금 뭐 돌마고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이 학교는 2학년 때 확통을 해요. 그러면 이 확통 듣는 아이들은 문과 계열이건 이과 계열이건 다 확통을 듣도록 돼 있어요. 교과 과정 편제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다 보니까 문이과가 합해서 문과하고 이과가 합산해서 그냥 같이 성적 산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과 계열 아이들, 수학이 약한 아이들이 불리하죠. 그죠? 근데 이런 학교들 있잖아요. 이렇게 나눠져 있는 학교들에 가면 이과 계열 아이들은 기하를 선택할 거고 문과 계열 아이들은 확통을 선택하게 될 테니까 어쨌든 그나마 나눠지는 거예요. 성적 산출을 할 때 문과 애들끼리만 확통을 성적 산출을 하는 거죠. 뭐 이런 것들도 하나의 대안일 수는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학교 선택할 때 이 교과목에 대해서 볼 필요가 있고요. 여기서 요게 바뀐 학교가 있어요. 대진고등학교 있죠? 대진고등학교는 원래 문과 애들이 확통, 이과 애들은 기하, 뭐 이런 식으로 또 이과 애들이 기하를 선택하지 않아도 되도록 대진고등학교는 있었어요. 그러니까 수학과제 탐구 이런 거 선택해도 되도록 이렇게 설계된 학교가 대진고등학교인데 대진고등학교가 이번 2학년부터 바뀌었어요. 그냥 확통을 선택하도록. 그 이유는 뒤에서 제가 좀 설명을 할게요. 왜 그 학교가 그렇게 바뀌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그렇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대진고등학교는 지금 요거 바뀌었어요. 올해. 작년 기준에서 제가 만들어 놓은 거라. 그리고 뭐 바뀐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저도 얘기를 들어서 학부모님들한테 얘기를 들어서 아직까지 고쳐놓지는 않았어요. 근데 어쨌든 그런 학교다 이렇게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요 표를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제 우리 아이들 자녀들의 어쨌든 수학의 현재 상태, 뭐 선행 진도가 어느 정도 나갔는지, 아이의 수학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검토해서 학교 선택도 좀 생각해 보시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다음 먼저 그래서 선행학습 얘기하다가 뭐 왜 자꾸만 넘어가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서 얘기를 드릴게요. 같은 얘기니까. 그러니까 이제 선행학습을 어디까지 할 거냐에 대한 부분은 아까 얘기했듯이 1학년 때는 별로 문제가 안 되는데 2학년이 문제다. 그러니까 2학년 때문에 우리가 지금 선행학습 부분들을 좀 염두에 두고 있는 건데 모든 학생들이. 그러면 세 번째 주제는 그러면 중학교 수학하고 고등학교 수학이 뭐가 다르냐 이거예요. 뭐가 다르죠? 중학교 수학 공부하는 거하고 고등학교 수학 공부하는 것의 차이점 뭘까요? 예? 예? 학습량이 다르다. 맞죠? 고등학교 학습량이 굉장히 많아요. 또 뭐 있어요? 학습량하고 또 다른 거. 뭐 중학교 수학하고 고등학교 수학하고 다르죠. 아니 그냥 이거 뭐 별로 그냥 뭐 정답이 없어요. 그냥 얘기하시면 되는 얘기들인데. 예? 내신이 더 중요하다. 이것도 좋죠. 중학교 때는 그냥 중학교 때는 내신 가지고 할 게 물론, 자사고나 이런 데 가는데 써먹기는 하지만 아주 그게 결정적이진 않잖아요. 그냥 다 A면 되고 이 정도인데, 고등학교는 내신이 상당히 등급 평가를 하면서, 그죠? 그리고 또 그게 대입 시에 그냥 그대로 반영이 되잖아요.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아마 그러한 얘기들이 그런 건데, 저는 그냥 제가 생각하는 중학교하고 고등학교의 학습법의 차이는 이건 것 같아요. 중학교 수학은 현재 선행학습 위주로 사실은 짜여져 있어요. 학교에서는 안 그러지만 학원에서는 선행학습 위주로 짜져 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이가 중학교 2학년이라 하더라도 예를 들면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을 하면서 내신은 그냥 내신 기간에만 잠깐 챙겨요. 그죠? 학원에서 보통 그러잖아요. 한 달 정도 시키거나 아니면 선행을 하는 학생 같은 경우는 선행과 현행하고의 비율이 대략 저희 학원만 하더라도 2대1 정도로 시켜요. 저희 학원은 선행을 2시간 시키면 현행 자기 거를 1시간 정도 심화로 시키거든요. 2대1. 어쨌든 간에 수업 구성 자체가 선행 위주로 짜여져 있어요. 그죠? 그런데 반대로 고등학교에 올라가잖아요. 고등학교에 올라가면 고등학생은 선행학습을 안 해요. 고등학생은 선행학습을 안 합니다. 고등학교 때 중학교식으로 선행학습 하잖아요. 망해요. 선행 위주로 하면 안 돼요. 고등학교 수업. 그러니까 그리고 그럴 시간이 없어요. 아까 왜 그러냐면 두 가지 이유예요. 아까 얘기하셨던 거예요. 두 가지 이유예요. 양이 많아요. 그러니까 내신 챙기기에도 양이 너무 많아요. 첫 번째 이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 내신이 아주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수학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신이 수학만 내신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그러니까 이제 전 과목 내신이 중요하다 보니까 주요 과목에 전 과목 내신이 중요하다 보니까 중학교 때는 그냥 주요 과목을 이렇게 선행을 해서 빼도 됐는데 고등학교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리고 그럴 시간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현행 수업하기 바쁜 거예요.
현행 수업하기 바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두 가지. 1학년 때부터 그래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그래요. 고등학교 1학년 때도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전교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선행을 안 하는 거고요. 수학이 떨어지는 아이들은 선행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선행을 하면 망하니까, 내신이. 그래서 중학교 수학하고 고등학교 수학의 차이점은 아까 얘기했듯이 고등학교 올라가면 거의 선행 못해요. 선행을 한다 하더라도 방학 때 시키는 것뿐이에요. 학기 중에는 철저하게 내신입니다. 저희 학원도 그렇게 가르쳐요. 그러니까 내신이 주예요. 포커스에서. 그러니까 고등학교 올라가면 선행학습할 시간이 없어요. 기껏 여름방학은 짧잖아요. 그러니까 기껏 해봐야 겨울방학 때 좀 채워나가는 거. 이게 전부예요.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선행은. 그 평상시 학기 중에는 거의 대부분 내신이다. 프로그램 자체가. 그래서 현재 만약에 제가 이제 표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현재 상황에, 현 진도 상황이 우리 아이가 현재 수학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선행을 거의 안 하는 아이죠. 수학상 정도 하고 있으면 지금 현재 중3인데 현재 시점에서 지금 3학년 2학기가 됐는데 수학상을 하고 있다. 이 아이는 그러면 계획을 어떻게 잡아야 되냐? 저는 고등학교 입학하기 전 2월 말까지예요. 그러니까 3월달, 내년 3월달 전까지 이 학생이 공부할 수 있는 범위는 늦었기 때문에 이때부터 막 진도를 막 빼야 된다. 이렇게 잡으면 안 돼요. 이 학생은 할 수 있는 게 수학하 심화까지예요. 그리고 그냥 고등학교를 진학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게 현실적인 거예요. 여기서 만약에 진도를 그냥 확 빼버리잖아요. 애가 쫓아가지도 못하고 하나만한 선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이 학생은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지금 수학 상하는 거를 아주 철저히 공부를 해야 돼요, 아이가. 그리고 3학년 올라가게 되면,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면 선행하는 게 아니고요. 어쩔 수 없어요. 그냥 수학 상하를 다시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신 성적을 최대한 본인이 받아낼 수 있을 만큼 받아내야 돼요. 1학년 내신을 망치면요. 2학년 때부터는 내신이 별로 의미가 없어져요. 고등학교는 그래요. 그 다음부터 그 아이의 진로는 내신이나 이런 학생부 관련 수시 전형을 가기보다는 정시, 그러니까 수능으로 대학을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선행학습이 안 된 학생은 지금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지금 배우는 내용 부분들을 철저하게 더 이렇게 다져가면서 가고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서는 그냥 고등학교 1학년 수학을 다시 하는 거예요. 또 시험 대비하면서 고난도 문제들을 풀어나가고 그러면서 그러면 이 아이는 언제 하냐? 어쩔 수 없어요. 고등학교 1학년 겨울방학 때 미친 듯이 수원수2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수원수2 기하 이것까지 이렇게 해야 되죠. 아니면 여름방학 때 수원 정도 들어놓을 수는 있는데 그래도 그거는 쉽진 않아요. 왜냐하면 2학기 때 여름방학은 짧잖아요. 그럼 수 또 하 해야 되니까 시험 대비해야 되니까 사실은 거의 선행은 이때는 오히려 그냥 현재 배우는 내용 부분들을 좀 심화시켜서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지금 현재 진도가 수학하 정도 되는 학생인 경우는 수학하를 지금 현재 하고 있어요. 아이가 수학하를 시작하건 아니면 진행 중이건 어쨌든 여기 있는 아이는 제 생각에는 겨울방학 때까지 수원 정도까지는 그래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수원 정도까지 보는데 중요한 거는 이게 이제 이 학생이 무조건 선행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수원하면서도 역시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 대해서 신경을 써가면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수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선행을 하면서도 요 과정도 마찬가지고요. 수학하를 하면서도 수상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되고 수원을 하면서도 수상 1학기 과정 있잖아요. 이거는 계속 신경을 쓰면서 그러니까 문제들을 좀 풀어나가면서 이렇게 다져가면서 가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고등학교 1학년 내신을 염두에 두라는 얘기예요. 선행을 시키면서 한 요 정도까지 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현재 수원을 나가는 학생은 한 수2 정도가 저는 적당하다고 봐요. 더 욕심내지 마시고. 왜냐하면 수원 수2 정도까지만 끝내놓잖아요. 그러면 안 한
안 한 과목이 뭐예요? 확통, 그다음에 기하, 그다음에 미적분이잖아요. 그런데 어차피 미적분은 3학년 때 공부하거든요. 3학년 때 가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미적분까지 들어놓으면 좋게 하겠지만 지금 수원하고 있는데 미적분까지 욕심내고 이러면 안 돼요. 차라리 그냥 수투 정도까지만 보고, 그러면 이게 2학년 과정이잖아요. 여기서 뭐 기하나 이런 것들은 양이 적어요. 그거는 나중에 겨울방학 때 봐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확률 통계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수원 수투까지 해놓고, 그 다음에 오히려 수원 수투 하면서 이런 학생은 수상 있잖아요. 이 부분들을 좀 고난도로 연습할 수 있는 것들을 지금부터 계속 좀 하는 게 좋아요. 1학년 내신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마찬가지. 여기 애들은 다 하여튼 1학년 내신을 염두에 둬야 돼요. 지금부터. 저희 주장은 그런 거예요. 저희 학원 프로그램도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 학원에서도 학생들한테 여기 선행하는 애들은 무조건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 대한 그 좀 어려운 문제들 있잖아요. 어려운 문제들은 한꺼번에 많이 풀 수가 없잖아요, 학생들이. 부작용 내죠. 한꺼번에 막 어려운 문제들을 계속 풀으라고 하면 애가 머리가 쥐가 나요. 그래서 그리고 자기 걸로 만들 수 있는 시간이 좀 필요하고 고민을 해서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는데, 이제 그런 과정을 자꾸만 겪고 그냥 양으로 하려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학원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을 뭐 일주일에 뭐 한 5문제면 5문제, 7문제면 7문제, 진짜 어려운 문항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좀 계속 시키는 편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 있는 아이들도 수원 현재 나가는 아이들도 꽤 많이 있을 텐데, 이 학생도 진도 욕심보다는 겨울방학 때까지는 한 수투 정도까지 갈 생각하고 오히려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을 지금부터 준비한다. 이런 전략을 세우는 게 좋다는 거죠. 예. 진짜 어려운 문제 5문제 정도라는 건 어느 정도? 킬러 문항들이에요. 그러니까 수능 모의고사 문제들로 보면 그러니까 주로 이제 4점짜리 문제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단원과 단원이 좀 결합된 복합 문제들. 그런 문제들이에요. 그러니까 수능 보통 어려운 문항들은요, 거의 대부분이 수능 베이스 문제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학력평가 문제들 있잖아요. 고등학교 1학년, 현재 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 뭐 2학년 아이들이 계속 학교에서 학력평가를 봐요. 뭐 3월달, 뭐 9월달 이럴 때 학력평가 보거든요, 그 아이들. 그러니까 그런 학력평가 보는 문제 중에서 고난도 문제, 킬러 문제들이 있어요. 4점짜리들. 그런 문항들을 베이스로 해서 그런 문항들, 그 다음에 그러한 문항에 대한 변형 문제들, 그 다음에 내신 문제 중에서 좀 고난도 문제들, 이런 거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뽑아서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정성스럽게 풀게 하는 거죠. 양치기로 푸는 게 아니라. 양치기로 푸는 건 뭐 센수학 이런 것들은 양치기로 풀어도 되는데, 그런 문제들은 좀 하나하나 본인들이 이제 씹어 먹어가면서 이렇게 풀어야 되는 거니까 그런 식의 준비들을 해야지 되는 거죠. 뭐 나머지 내용들도 다 비슷해요. 그래서 미적분은 고등학교 3학년 때 가서 공부하는 거니까, 물론 지금 현재 수투 나가는 아이들 있죠. 현재 수투 나가고 있거나 이런 아이들은 겨울방학 때 미적분 한번 보고 하는 게 좋아요. 그렇잖아요. 한번 뭐 좀 어쨌든 수투에 대한 좀 심한 내용이 미적분이니까, 이게 수투가 문이과 공통 미적분이에요. 수투가 문이과 공통 미적분이고, 이 미적분은 이과 아이들만 좀 더 심화시키는 미적분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같이 연계가 되니까 뭐 여기까지 이렇게 가도 상관없어요. 대신에 여기까지 가되 이 학생들 여기 부류 있잖아요. 여기 첫 번째 빼고 두 번째부터 쭉 이쪽은 선행을 하되 고등학교 1학년 내신을 염두에 둬서 준비를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선행만 시켜서는 안 되고요. 왜냐하면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1학년 때 내신을 망치면 내신은 의미가 없어져요. 1학년 때 내신이 막 3등급 이렇게 찍었어요. 수학이. 2학년 때 아무리 걔가 뭐 1등급, 1등급이 될 확률도 크지는 않지만 1등급이 된다 하더라도 치명적일걸요. 1학년 때부터 계속 1등급을 받은 아이하고는 다르잖아요. 그죠? 뭐 스토리를 만들 수는 있겠죠. 그런데 교과 전형은 힘들어요. 뭐 종합 전형으로는 뭐 애가 1학년 때는 좀 적응을 못하다가 이렇게 스토리를 만들 수 있지만 교과 전형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요즘의 경향이 교과 전형이 많이 늘은 건 아시죠? 주요 대학의 교과 추천 전형이 엄청나게 많이 늘었어요. 학교별로 4% 정도. 그러니까 학교별로 한 10명 정도를 다 학교에서 추천하는 거예요. 추천 전형이 엄청 늘었어요. 다 교과 전형이에요. 그래서 어쨌거나 좀 제가 얘기하는 거는 뭐 이렇게 선행을 해도 뭐 수투 정도 나가는 아이들은 미적분까지 볼 수 있어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면서도 수학 상, 하 이런 것들 고난도 연습시킬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되니까 그렇게 시키면 되는 거예요. 제일 좀 안타까운 거는 여기 첫 번째 아이하고 두 번째 아이인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상황에 절대로 선행 욕심을 부리시면 안 됩니다. 그건 별로 이렇게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오히려 어차피 늦은 김에 그냥 눌러서 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2학년 겨울방학 때 죽으라고 해야 돼요. 그때. 그러니까 1학년 겨울방학이죠. 1학년 겨울방학 때 죽으라고 한다. 이게 기본 전략이에요. 지금 막 뺀다고 되는 것도 아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게 선행학습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현재 중학교 3학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 제 얘기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또 하나는 이제 어머님들이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의외로 있어요. 우리 아이는 문과 계열 아이인데 미적분 들어야 된다고 하던데 학교에서 미적분을 더 들으면 이득이 있는 거 아닙니까? 학교에서 뭐 대학에서 더 이렇게 뭔가 이렇게 더 플러스 요인으로 가점을 주는 게 아닙니까? 라는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제가 서울대학교에서 2024년도부터 전공 연계 교과 이수 과목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어요. 2024년도부터 쓰겠다는 건데 뭐 그거는 현재부터도 적용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적용하고 있는 건데 이제 이걸 발표했어요. 여기에 보면 지금 제가 이 표가 워낙 많은데 제가 그냥 나머지들은 특별한 게 없어요. 문과는 이런 그 핵심 권장 과목이나 권장 과목에 대한 예시가 서울대학 같은 게 거의 좀 없는 편이에요. 문과 계열들은 거의 없어요. 이렇게 다 그냥 점점점으로 돼 있어요. 없는데 여기 경제학부 쪽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영, 경제 이런 쪽으로 가려고 하는 아이들은 핵심 권장 과목은 아니고요. 이게 권장 과목으로 미적분하고 확률 통계를 지칭해 놨어요. 딱 이렇게. 이 얘기는 다시 말해서 서울대학교에만 지정이 되는 건 아니고요. 실제 모든 대학에서 학생부를 우리가 평가할 때 수시에서 정시 말고 정시에서는요. 그러니까 수능 전형으로 대학 들어가는 거에서는 내신 성적 안 들어가요. 내신 성적 하나도 안 들어가요. 내신 뭐 7등급, 8등급 받아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수능으로 대학 갈 거면 상관없는데 이제 수시로 그러니까 수시 전형으로 대학을 가려고 하면 학생부를 평가하잖아요. 학생부를 평가할 때 문과 계열이라 하더라도 만약에 이런 경영 경제학부는 미적분, 확률 통계는 당연히 하게 돼요. 그죠? 문과 계열 아이들이 확률 통계는 당연히 하게 되죠. 수능 과목이에요. 문과 아이들은 반드시 다 확률 통계를 대부분이 선택해요. 그래서 이게 수능 과목이어서 확률 통계를 선택하는데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는 미적분을 들어놓으면 좋다. 이런 거. 이건 뭐예요? 내신으로. 근데 어떤 어머님 또 이런 어머님들이 있어요. 아, 요새 보면 수능에서 확률 통계를 선택하면 불리하다라고 하는데 점수가 그 얘기도 들어보셨죠? 확률 통계를 선택하면 수능 점수가 오히려 마이너스, 그러니까 불리하다고 하는데 우리 아이는 좀 그래도 수학을 웬만큼 하니까 문과 계열이긴 하지만 미적분을 선택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미적분을 선택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어머님도 계시는데 저는 그거는 좀 약간 비추해요. 왜냐하면 어차피 미적분을 선택하는 아이들은 대부분 다 자연계열 아이들이고요. 그래도 문과 계열 아이들보다는 수학을 좀 많이 하는 아이들이에요. 실제 많이 하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 아이들하고 경쟁해서 그 시험을 볼 필요는 없어요. 근데 내신 정도는 들어놓을 수는 있죠. 그렇잖아요. 내신은 들어놓을 수는 있죠. 어차피 수원, 수투 듣고 나서 미적분을 선택하면 되니까 고3 때. 근데 쉬운 일은 아니에요. 사실은 이거. 이게 수능 과목이 아닌데 미적분을 듣는다? 쉬운 얘기는 아닌데 뭐 수학을 잘하는 문과 학생인 경우에는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어쨌든 요거 있는 거 있으니까. 근데 이게 뭐 꼭 들어야 된다 이런 건 아니에요. 뭐 미적분을 선택했는데 등급이 뭐 예를 들어서 미적분을 선택했는데 그 집단에서 등급이 5등급이 나왔어요. 그럼 차라리 안 듣는 게 낫죠. 그렇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거기서 잘할 거면 몰라도.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용기는 가상할 수 있죠. 용기는 가상할 수 있는데 뭐 이렇게 오히려 들었을 때 별로 마이너스 요인이 되면 뭐 굳이 뭐
다른 쪽으로 이렇게 스토리를 만들 수도 있잖아요. 뭐 다른 과목에 더 관심이 있어서 이 정도로 하면 되니까. 그리고 5번째 질문 중에 이런 경우들도 있어요. 자연계열 학생 있잖아요. 자연계열 학생이 내신으로 하는 거예요. 내신으로 확률 통계를 안 들으면 안 되냐. 이것도 질문이에요. 이거 어머님들 많이, 왜냐하면 왜 이게 질문사항이 되냐면 이과계열 아이들은 수능 과목을 확률 통계를 선택하는 아이들은 거의 없어요. 다 뭐를 선택해요? 기하나 미적분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확률 통계는 이게 수능 과목이 아니거든요. 수능 과목이 아니니까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아까 그 학교 제가 맨 처음에 거기도 보면 확률 통계하고 기하하고 이렇게 나눠서 선택할 수 있는 학교들도 있었잖아요. 이제 그런 학교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두 개를 다 선택 안 하고 그냥 기하나 확률 통계 둘 중에 하나를 아이들이 선택을 해요. 그러면 이제 확률 통계를 안 듣게 되잖아요. 이과 계열 아이인데. 그러면 이과 계열 아이들이 확률 통계를 안 들어도 되는 거냐 이 문제죠. 안 들어도 되냐. 안 들어도 되냐. 물론 학교에서 구조적으로 못 듣게 해놨으면 못 들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거는. 못 들을 수밖에 없는데 그 문제에 있어서 서울대학교에서 요번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전공연계 교육과 이수 과목을 발표했는데 이것도 막 표가 학과별로 쭉 많은데 이거를 제가 다 칠 수가 없어서 가장 극단적으로 수학이 별로 필요가 없는 단과대학 있잖아요. 수학 과목이 그렇게 크게 필요하지 않는 단과대학, 생명과학대학을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명대학 외에 무슨 뭐 자연과학대학이라든가 공과대학이라든가 이런 데는 이거보다 훨씬 더 강화된 수학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죠? 그나마 여기는 그 생명과학대학이다 보니까 수학이 그렇게 비중이 크지 않은 단과대학이거든요. 근데 그 단과대학에서조차도, 자 보세요. 그러니까 농경제 여기는 이게 문과 계열이잖아요. 이건 농경제학과니까 이건 문과 계열이어서 여기는 뭐 핵심 권장 과목에는 없고 미적분하고 확률, 이게 경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경제기 때문에 미적분하고 문과 계열 학과인데 미적분하고 확률 통계를, 미적분을 요구하는 거예요. 여기는. 그러니까 이건 뭐 특별한 거 없고.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식물생산과학부예요. 이게 뭐 수학이 별로 필요할 것 같지 않은데 그래도 이쪽에서 요구하는 것 중에서 확률 통계하고 기하, 미적분 이 세 개를 권장 과목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선택 과목에서. 이 권장 과목으로. 왜 그러냐면 어차피 요즘에는 거의 대부분이 AI나 모든 어떤 시스템 부분들이 다 확률 통계잖아요. 확률 통계예요. 다 확률 통계.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 쓰이는 거예요. 확률 통계. 뭐 산림과학부는 그런 게 없고요. 여기 보면 응용생물과학부에서도 확률통계 기하를 요구하고 있고요. 그 대부분이 확률통계. 지금 생명과학 단과대학이 이 정도니까 나머지 공과대학이라든가 자연계학들은 무조건 5개 6개 과목 있죠. 그러니까 선택 과목 있잖아요. 선택 과목을 다 들을 걸 요구해요. 그러니까 기하, 그 다음에 미적분, 확률통계. 이거 5개를 다 듣도록 요구를 합니다. 서울대학교가 이렇게 발표하니까 대진고등학교에서 바꾼 거예요. 대진고등학교에서 예전에는 확률 통계 안 들어도 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뭐 문과 애들을 또 배려를 해야 되니까 문과 애들끼리만 좀 듣게 해주자 이렇게 바꿨는데, 그렇게 이제 바꿨는데 서울대학교 발표하는 거 보니까 확률 통계 이게 들으라는 얘기는 이제 이 얘기거든요. 지금 이게 이과 애들 확률 통계 들어 이 얘기예요. 문과 애들은 뭐 기하하고 미적분 안 들어도 되지만 확률 통계만 들으면 되지만 경제학과 애들만 미적분, 그죠? 이과 애들은 5개 다 들어 이런 얘기예요. 5개, 2학년 때부터 듣는 5개 과목 있잖아요. 1학년 거 빼고 5개 니네 다 들어 이 얘기예요. 거의 대부분의 과들이 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도 서울대학교에만 되는 건 아닐 거예요. 이게 무슨 서울대학교에서 가이드라인에 지침이 나오면 거의 대부분의 대학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과 애들은 기본적으로 5개를 다 듣는 게 좋다. 내신을 생각한다면. 내신을 버리는 학생은 그거 신경 안 써도 상관은 없어요. 어차피 뭐 수능으로 대학 갈 거니까 하나만 선택해서 가면 되는데, 내신을 생각하는 학생은 5개를 다 잘해야 되겠다. 5개를 선택할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것도 정리되셨죠? 네. 자, 그 다음 요거는 이제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수능 성적 산출 방법이에요. 수능 성적 산출 방법. 이것에 대해서 지금 이거 보시면 뭐 읽어봐도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모르실 거예요. 모르시는 내용인데 무슨 얘기냐면 이거예요. 지금 이제 아이들이 수능을 보면 아까 얘기했듯이 수원, 수투가 필수 과목이고요. 그러니까 수원, 수투는 모든 학생들이 다 똑같이 보는 거예요. 똑같이 공부를 하고 세 개, 그러니까 세 개 과목이 기하, 미적분, 확률 통계 세 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를 선택하는 건데 그 성적 산출할 때 그러면 기하를 본 아이들은 기하를 본 아이들끼리 성적 산출하고 미적분을 보는 아이들은 미적분 아이들끼리만 성적 산출하고 줄 세우기를 하고 확률 통계는 확률 통계끼리만 줄 세우기를 하고 이렇게 성적 산출을 하는 게 아니라요. 그냥 한꺼번에 어떤 거를 선택하건 간에 한꺼번에 줄 세우기를 하는 거예요. 한 줄로. 그러니까 선택 과목이 확률 통계건 미적분이건 기하건 한 줄 세우기예요. 수학이라는 하나의 단일 그 줄로 쭉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선택 과목을 무엇을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유불리가 생길 수 있잖아요. 난이도에 따라서. 그럴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 해에 확률 통계가 되게 쉽게 나오고 미적분은 되게 어렵게 나왔어요. 이렇게 돼버리면 미적분을 본 애들은 다 왕창 망했을 거고 점수가 확률 통계 아들은 원점수가 높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당연히 확률 통계 아이들이 유리하겠죠. 그렇게 돼버리면 이런 과목 간의 유불리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조정 점수라는 것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걸 조정을 한 거예요. 이제 이게 통계하시는 분들이 이제 이걸 또 연구를 해서 이것들을 어떻게 하면 최소화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연구를 했겠죠. 조정 점수로 이제 만들어낸 거예요. 그 보통 수능 점수는요, 그러니까 수능 점수는 표준 점수로 전수가 나오는 건 아시죠? 원점수 안 써 있어요. 난 다 맞았다 그러면 100점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요, 점수가 130, 140, 138점 이렇게 나와요. 표준 점수로 나와요, 표준 점수. 그러니까 표준 점수라는 것은 이제 어떤 그 원점수를 표준화시켜서 이제 점수가 나오는 건데, 그 표준 점수 계산할 때 다른 건 볼 필요 없이요. 여기 보세요. 선택 과목은 이게 확률 통계를 선택하건 기하를 선택하건 미적분을 선택하건 이 선택 과목을 조정을 하는 거예요. 선택 과목을 이 원점수를 조정하는 거예요. 조정 원점수. 이걸 만드는 거예요. 그 만드는 과정을 보시면요. 이 조정 원점수를 보면 다른 건 볼 필요 없이 여기 보세요. 맨 뒤에. 뭐라고 써 있어요? 선택 과목 집단에 공통 과목 평균이 들어가요. 여기 점수 보면 선택 과목 집단에 공통 과목이라는 것은 수원, 수투 과목이에요. 그것에 대한 평균 점수가 여기에 들어가요. 원점수 만들 때. 그러면 잘 보세요. 확률 통계를 선택한 학생들의 공통 과목 평균 점수가 높을까요? 미적분을 선택한 학생들의 집단의 공통 과목 평균이 높을까요? 미적분을 선택한 공통 과목이 통상 더 높을 거예요. 왜? 걔네들이 이과 집단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이과 집단이니까 그 선택 과목 집단의 공통 과목 평균 점수가 미적분을 선택한 아이가 훨씬 더 높을 거라, 그 집단의 평균 점수가 더 높을 거라는 거죠. 이게 반영이 되는 거예요. 이거 원점수를 만드는 과정에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조정 원점수, 선택 과목의 조정 원점수를 만드는 과정에서 그 각각의 집단의 공통 과목에 대한 평균 점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 확률 통계를 선택한 집단 아이들이 점수가 낮게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똑같은 점수를 받아도, 그러니까 선택 과목의 원점수가 똑같은 과목을 받아도 어쨌든 간에 그 집단의 평균 점수가 여기 과목 평균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머지 Z점수 구하는 건 지금 제가 여기 설명하면 너무 머리 아파지니까 그냥 그 정도로 넘어가면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나머지는 좀 읽어보시면 되고, Z값 구하고 이런 거는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웠던 Z점수 구하는 어떤 공식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건데, 그거보다는 조금 더 복잡한데, 어쨌든 차이점은 요거 때문에 그래요. 얘 때문에. 요거 만드는 과정의 점수가 요것 때문에 점수 차이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건 있을 거예요. 그 문제 출제자의 입장에서 보면
가능한 한 난이도는 좀 비슷하게, 예를 들면 뭐 미적분이 아주 어렵고 확률 통계는 쉽고 이렇게 출제하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그죠? 그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난이도를 어쨌든 맞추려고 하는데 그 난이도를 맞추는 방법은 뒤에서 제가 다시 또 설명을 할게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또 문과 최상위권 어머님들이 또 이런 질문을 하세요. 수능에서 확률 통계 선택하는 아이들이 이러한 이 공식 때문에 이런 문제들 때문에 점수가 낮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문과 계열 애가 수능을 미적분을 선택하는 게 더 유리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하시는 어머님들이 계신데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미적분이 양이 많아요. 공부할 양이 많아서 그거를 수능 공부를 문과 계열 갈 거면서 그리고 뭐 경제학 갈 것도 아니면서 굳이 수능 과목을 확률 통계를 선택 안 하고 미적분을 굳이 선택할 이유는 이것 때문에, 이 점수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이론적으로 그렇다는 거지 뭐 이게 점수 차이가 많이 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뭐 미적분을 선택하는 건 좀 오바예요. 그냥 내신으로 경제에 관련 학과 가는 아이들만 내신으로 미적분을 선택하는 정도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것도 뭐 질문하시는 어머님들 계시더라고요. 이것도 상담하다 보면. 자, 그 다음에 7번째 주제는요. 그러면 이과 학생에 대해서 이과 아이들 중에서 미적분을 선택하는 게, 이과는 미적분 아니면 기하를 선택하잖아요. 수능에서도 그렇고, 그죠? 특히 수능 과목에서 그래요. 내신은 어차피 다 하게 돼 있어요. 내신은 아까 서울대학 기준에서 5개 다 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으니까 5개 돼야 되는데, 수능에서 그러면 미적분을 선택하는 게 좋을까? 기하를 선택하는 게 좋을까에 대한 문제예요. 이거는 좀 약간 호불호가 갈리는 문제이기는 해요. 근데 이과 올 고3 애들 있죠. 현재 고3 아이들. 미적분을 많이 선택했을까요? 기하를 많이 선택했을까요? 이 두 개 중에서 현재 고3 아이들이 지금 2015 교육과정 첫 세대의 아이들이에요. 뭐 많이 선택했을까요? 예? 기하요? 아니, 수능 과목에서. 내신은 뭐 다 선택했을 거예요, 아이들. 예. 수능 과목에서. 미적분을 많이 선택했어요. 왜 그럼 미적분을 많이 선택했을까에 대한 문제예요. 왜 미적분이 많이 선택됐냐면, 학생의 입장에서 보면 아까 미적분이라는 과목이 수투의 연장선이에요. 그러니까 학생들 입장에서 보면 그냥 같은 미적분이에요. 이게 하나의 과목처럼 느껴져. 그러니까 수투의 연장선에 미적분이니까 수투가 문이과 공통 미적분이고요. 그 다음에 그 연장선에서 미적분은 이과 애들끼리만 좀 더 심화된 어떤 미적분을 공부하는 그 초월함수 미적분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공부를 하니까 학생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하나의 과목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고3 때 공부를 해요. 미적분이 아까. 그러니까 고3 때 공부하니까 2학년 때 공부한 거가 좀 잘 기억도 안 나고 고3 때 이제 그냥 그때부터 이제 내신 또 하고 뭐 이렇게 그때 공부를 하니까 그냥 아이들이 이렇게 미적분을 많이 선택을 해요. 아무래도 이렇게 연장선상에서 하나의 과목처럼 느껴지는 장점이 있어요. 미적분이. 그죠?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기하라는 것은 뭔가 새로운 단원이에요. 뭔가 새로 공부를 해야 돼요. 이제 개념 부분들을 새로 공부를 해야 되니까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뭔가 새로운 어떤 하나의 과목을 다른 어떤 과목을 공부하는 느낌이 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선택을 좀 이렇게 미적분이 훨씬 많아요.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데 실제 보면요. 실제 좀 뜯어보면 기하가 훨씬 작아요. 분량이. 미적분은 26단원이에요. 소단원으로 이렇게 봤을 때. 근데 기하는 16단원이에요. 10단원이나 줄어요. 그러니까 공부하기가 편하죠, 사실은. 공부하기 더 편하죠. 그리고 뭐 난이도는 비슷할 거라고 봐요. 수능 난이도는 비슷해요. 그죠? 수능 난이도는 비슷하고, 그 다음에 뭐, 기하는 절대평가고, 미적분은 상대평가죠. 내신에 있어서 그런 거죠. 내신에 있어서 기하가 2학년 때 뭐 이렇게, 또는 2학년 때 절대평가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깊이 있게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학교 시험이 쉬우니까. 상대적으로 학교 시험이 쉬우니까 아이들이 깊이 있게 공부하지 않아서 기하가 머릿속에 좀 많이 남아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미적분을 많이 선택을 하는 거죠. 미적분을 많이 선택하는 이유는 그거예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기하를 선택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 아이가 좀 약간 도형 쪽 이런 쪽에 좀 강점이 있는 학생들 있잖아요. 도형 쪽에 좀 강점이 있는 학생 같은 경우는 기하를 선택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선택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 그러니까 하여튼 많이 선택하는 이유는 이제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거니까. 그리고 만약에 우리 아이가 2학년 때 기하를 2학년 때 기하를 배우는 학교 있잖아요. 그 학교에 들어갔어요. 2학년 때 기하를 배우는 학교에 들어갔고 그런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내신으로 대학 갈 것 같진 않아요. 자기가. 그럼 2학년 때 기하를 공부했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내신으로 대학 갈 거 아니면 2학년 때 빨리 그냥 기하를 선택 과목으로 선택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2학년 때 기하를 그냥 수능 과목으로 정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겨울방학 때 미적분 대충 하고 미적분은 대충 하고 그냥 기하만 파는 거죠. 그때부터. 그죠? 이것도 하나의 전략이다. 그런 아이들 많아요. 보통 기하를 선택한 아이들의 대다수는 내신을 포기하고 2학년 때 기하를 배운 그 순간부터 이거를 나의 그 수능 과목이라고 딱 정해서 그때부터 파는 아이들이에요. 뭐 그렇게 파면 그렇잖아요. 뭐 따로 더 그냥 미적분은 뭐 대강 하고 어차피 내신 버릴 거니까 대강 하고 미적분을 그때부터 파서 열심히 하면 고3 때 가서 굉장히 좋은 성적 가질 수 있죠. 예. 자, 그 다음 한 뭐 3장 정도 남은 것 같으니까 자, 이거는 제가 올 기말고사예요. 기말고사.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한꺼번에 다 쓰면 너무 양이 많아서 기말고사를 분당 지역하고 수지 지역 일부 고등학교하고의 시험지들을 다 분석을 해서 출제 문항수가 대략 몇 문항이고 어떤 난이도 있는 문항이 몇 문항 정도가 나왔는지를 제가 분석한 표예요. 여기서 좀 오타가 난 게 하나 있는데요. 여기 보평고등학교 있죠? 보평고등학교 문항수가 16문항이 아니라 20문항이에요. 좀 고쳐주세요. 19문항. 아니다. 논수령. 19문항이에요. 19문항. 요거 16이 아니라 19예요. 19. 그거만 좀 오타가 났어요. 19로 좀 바꿔주시고, 이거는 뭐 이렇게, 뭐 그냥 지금 제가 요 표에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자, 우리가 새칭 분당 지역에서 좀 센 학교라고 좀 학교 내신 따기 좀 힘든 학교들이라고 불려지는 새칭 그런 학교들의 그 학교의 수학 시험 문제에 대한 평가가 어떤지를 한번 보세요. 낙생고등학교는 22문항을 내는데요. 어려운 킬러 또는 중킬러 문항이 6문항 정도 돼요. 22문장인데, 근데 여기는 그 주관식 문제를 하나도 안 내는 이유가 코로나 사태 이후에 학교에서 아예 주관식을 안 내더라고요. 그런 학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수행평가로 대신하고 그냥 지필고사는 무조건 객관식으로만 시험 보는 이런 학교예요. 그래서 어쨌든 6문항이 그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대진고등학교는 여기는 대진고등학교는요, 우리나라 킬러 문항이 적은 것 같지만 대진고등학교도 좀 약간 좀 어렵다고 우리가 보통 알고 있잖아요. 근데 3문항뿐이 안 나오네. 근데 대진고등학교는 킬러 문항이 3문항이고 좀 지저분한 문항들이 이렇게 많이 있어요. 이렇게. 시간이 좀 오래 걸리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수학 연습이 좀 많이 안 된 아이들은 좀 성적이 안 나오게 이렇게 시험지를 내요. 그렇고요. 그 다음에 여기 중앙고등학교 여전히 월등히 맞는 거 보이시죠? 킬러 문항이 한 5개 정도 되고요. 서영고등학교도 한 5개. 그죠? 그리고 태원고등학교는 6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태원고등학교가 예전에 좀 이렇게 시험 문제가 좀 쉬웠었어요. 태원고등학교가.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좀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 학교가 학교 시험지가 쉽다 이제 이러니까 학교에서 좀 자존심이 많이 상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 막 어렵게 내는 것 같아요. 이 학교가. 어쨌든 어렵게 6개 이렇게 나오고 여기 임해고등학교 같은 데는 없는데 이거는 그 이유가 뭐냐면
여기 말고 어디죠? 여기 순회고등학교. 순회고등학교는 빵개잖아요. 이 순회고등학교는 학교가 애들이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중간고사가 엄청 어렵게 낸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고사 때 아주 그냥 애들이 아주 애들이 완전히 아주 막 이상해졌어요. 아이들이 성적이. 그러다 보니까 기말고사는 쉽게 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황 때문에 좀 그런 거고요. 나머지 학교들은 뭐 다 비슷비슷해요. 나머지 학교들은. 문제는 제가 이제 어떤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전체 문항수를 한번 보세요. 전체 문항수는 보통 한 20문항 전후예요. 그죠? 20문항 전후죠. 좀 많은 학교가 판교고등학교가 있는데요. 판교고등학교는 24문제를 내는데 대신에 저기는 주관식이 없어요. 항상. 저 학교의 특징이에요. 저 학교는 주관식을 안 내고요. 주관식은 다 저기 수행평가로 대체해요. 다 객관식으로. 그러니까 문항이 좀 많은 거죠. 애들이 그 주관식 서술형 문항들이 없으니까. 그런 형태인데 어쨌든 대부분의 학교들은 한 20문항 전후다. 학교 시험 시간은 몇 분이에요? 50분이에요. 그죠? 50분이잖아요? 그럼 20문항이면 하나당 뭐 2분, 그죠? 뭐 2분 정도 내외로 평균으로 생각할 때. 그런데 이 문제 자체에 보면 아까 이런 킬러 문항들은 어디서 그럼 출제한 거냐? 그러니까 다 수능 모의고사 문제 4점짜리 있잖아요. 뭐 이런 문제들이 그냥 툭툭툭툭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 거죠. 그리고 그런 문항의 출제는 항상 어디서 그러면 그 킬러 문항을 내냐? 주관식 맨 마지막 문제에 있어요. 예를 들어 20문항이다 그러면 20문항인데 주관식 문항이 4문항이다. 그러면 객관식 맨 마지막 문제가 16번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15번, 16번. 그죠? 그러니까 객관식 맨 마지막 쪽에 있는 문항이 이제 이게 킬러 문항이에요. 뭐 2문제건 3문제건. 그 다음에 주관식, 보통 주관식에서 한 문제 또는 2문제 정도. 좀 어려운 학교들은 한 2문제, 좀 그냥 평이한 학교들은 한 문제 정도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보통 한 4문항, 뭐 3문항, 4문항 이 정도가 이제 킬러 문항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다 뭐 하나 정도 틀리면 1등급. 근데 뭐 그런 것들 다 틀리거나 이러면 2등급이고요. 그거 틀린 거에다가 다른 것도 또 틀렸으면 이제 뭐 3등급, 4등급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점수가. 그러니까 구조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학교 시험은 고등학교 시험 문제는 어떤 거냐면 그 이제 킬러 문항 싸움이에요. 결국은 1등급, 2등급, 3등급, 뭐 4등급 이렇게 가르는 기준 자체가 그런 킬러 문항을 뭐 한 문제 정도 또는 뭐 어려운 시험 같은 경우 한 2문제 정도까지 틀리는 정도 되면 그러면 이제 1등급이고요. 근데 이제 킬러 문항을 다 틀려버렸어요. 다 틀려버리면 이제 뭐 그러면 뭐 점수 자체가 5문항 틀려버리면 거의 한 뭐 70점 말이나 막 이렇게 돼요. 70점대 말이나 뭐 80점, 가까스로 80점 이 정도 되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뭐 3등급 대 이렇게 되는 거예요. 3등급 대. 그죠? 먼저 결국은 그 싸움이에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내신에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그 다음에 수능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같은 구조예요. 그러니까 수학은 이게 문제 구성, 그러니까 문제 출제 구성 자체가 같은 구조예요. 그러니까 수능은 전체 30문항이거든요. 30문항인데, 아까 이랬잖아요. 수원, 수투가 공통 과목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수원, 수투 공통 과목이 22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22문제가 출제가 되고, 선택 과목, 이 중에서 하나 선택한다고 그랬잖아요. 얘가 8문제가 출제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전체가 30문항입니다. 그리고 시간은 100분이에요. 시간은. 전체 소요 시간은 100분. 그러니까 1시간 40분 동안 시험을 보는 거죠. 근데, 자, 보세요. 이 얘기를 말씀을 드릴게요. 예전에는, 그러니까 2015 개정교육 전, 그러니까 지금 고3 아이들 있잖아요. 고3 아이들. 현재 고3 아이들이 수능을 치르는 그 이전 세대 아이들은 2015 개정교육과정이 아니라 걔는 2009 개정교육과정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2015 개정교육과정이고 그 전 아이들은 2009 개정교육과정 아이들인데 그때는 수학시험이 똑같이 30문항이 출제가 됐는데 거기서 킬러 문항이 3문항이었어요. 그러니까 3문항이 킬러 문항이고 나머지 27문제는 그냥
풀 수 있어요. 웬만하면 풀 수 있는데 그 세 문제가 진짜 킬러 문제였어요. 세 문항이. 그래서 아이들은 어떻게 공부를 했냐면요. 그 당시에 어떻게 공부를 했냐면 27개, 그러니까 쉬운 27개는 그냥 평이하니까 27문제를 진짜로 잘 푸는 거예요. 꼼꼼하게 잘 풀어서 계산 실수 없이 풀어내고 나머지 시간을, 그러면 그 27문제를 푸는 시간이 걸리는 시간이 대략 빠른 아이들은 한 40분, 35분에서 40분이면 다 풀어요. 그럼 60분이 남는 거예요. 1시간. 1시간이 남는 걸 가지고 그 세 문제를 공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 문제 중에서 한 문제만 풀어내면, 그러니까 두 문제를 틀렸어요. 한 문제만 풀어내면 그러면 1등급 커트라인에 들어가는 거예요. 92점. 4점짜리 두 개를 틀리니까. 그래서 옛날 수능 방식은 어땠냐면 27문제를 빨리 다 푼다, 정확하게. 아니면 아예 전략적으로 이렇게 푸는 아이들도 있었어요. 27문제를 풀고 또 검사를 해요. 그리고 세 문제 남았잖아요. 세 문제 중에서는 자기가 풀 수 있는 거 하나만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는 거예요. 두 개는 찍어. 근데 두 개를 찍는데 그게 객관식이 아니라 그건 다 주관식이에요. 29번, 30번이니까 주관식이라 어쨌든 그래도 찍어요, 아이들은. 뭐, 1000 이렇게 답을 쓰든가, 하여튼 답을 써요. 아직 써가지고 찍어. 맞는 애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찍어가지고 28문제를 세 문제 중에서 한 문제만 집중적으로 공략해서 딱 92점을 만드는 거예요. 딱 1등급 컷이에요, 그게. 그거를 그 평가원에서도 항상 그거를 딱 92점이 1등급 컷이 되도록 만들었어요. 그 사람들도 이제 그 시험 문제 내는 게 전문 직업이니까 항상 그렇게 딱 만들어요. 92점. 이렇게 딱 만들어요. 근데, 그러니까 작년부터예요, 작년이 올해가 사실은 2015 개정교육과정의 첫 번째 수능, 그러니까 진짜로 바뀐 수능의 첫 세대고요. 작년부터 좀 그런 조짐이 좀 보냈었는데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는 이게 그러니까 필수 과목이 있고 선택 과목이 있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평가원에서 어떻게 문제를 출제하고 있냐면요. 킬러와 준킬러를 5문항을 가지고 아이들을 변별하기 시작했어요. 5문제. 5문제가 뭐냐. 그러니까 킬러, 준킬러 5문제를 가지고 하는데요. 어떻게 하냐면 15번. 그러니까 객관식 여기 제일 마지막 문제예요. 내신하고 똑같아요. 내신도 객관식 맨 마지막 문제가 킬러 문제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신은 수능을 쫓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수능에서 그렇게 나오니까 학교 시험도 그냥 그렇게 출제를 하는 거예요. 객관식 맨 마지막 문제가 킬러 문제야. 한 두 문제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15번 문제가 킬러 문제예요. 15. 그 다음에 그 공통 과목에서 요게 이제 단답형 문제 있잖아요. 단답형. 21번, 22번. 그러니까 주관식 맨 마지막 문제예요. 21번, 22번. 그게 킬러 문제고요. 그 다음에 선택 과목도 이제 객관식과 주관식이 나와져 있는데 선택 과목에서는 29번, 30번이에요. 주관식 두 문제.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29번, 30번이 킬러 문제예요. 그러니까 킬러, 준킬러예요. 이런 문제들이 지금 요게 5문제를 가지고 학생들을 변별하기 시작한 거죠. 5문제 가지고 변별을 해도 틀림없이 요번에 어제 시험 봤죠. 어제 고3 아이들이 이제 9월 모평을 봤는데 지금 현재 나온 걸로 보면 1등급 컷은 수학이 좀 어려웠다라고 보통 이제 평가는 그렇게 나왔었어요. 어렵다. 수학이 좀 어렵게 출제됐다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호불호가 갈린 게 재수생들은 쉬웠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재학생들이 어려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재학생 중에서도 상위권 아이들은 그냥 풀만했다. 이 정도 분위기인데 문제는 이런 거죠. 수학이 어정쩡한 아이들 있잖아요. 이 5문제가 킬러, 준킬러가 돼버리면요. 아까처럼 3문제일 때는 좀 수학이 조금 떨어져도 버려버리고 한 문제에 집중하고 나머지는 다 맞고 이런 전략을 쓰면 1등급을 맞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5문제가 준킬러가 되는 상황에서는 그 방법이 통하지 않아요. 5개 다 틀리면 20점이 날아가는 거거든요.
그럼 원점수가 몇 점이에요? 80점이에요. 80점이면 3등급 거의 끄트머리예요. 어제 시험 본 결과로 보면 3등급 컷이 78점인가 79점인가 그래요. 그러면 5문제를 다 틀렸어요. 5문제 다 틀려버리면 그럴 수 있거든요. 아이들 어려우니까 그 문제들은. 5문제 다 틀려버리면 80점 맞는 거예요. 이러면 3등급 끄트머리예요. 커트라인 거의 근처죠. 그죠? 어저께 시험에서 1등급 컷이 몇 점이냐면 96점이에요. 그럼 뭐예요? 하나 틀렸다는 얘기예요. 하나. 96이잖아요. 수학 같은 경우에. 문과 계열이건 이과 계열이건 지금 다 통합해서 시험을 보니까 96점이 1등급 컷이에요. 그러니까 보통은 96 또는 92. 그죠? 92점. 보통은 92로 많이 끊어요. 92로. 많이 끊는데 어쨌든 92 보통 92 그다음에 80 보통 3개 틀리면 이제 그때 보통 3개 틀리면 12점이잖아요. 3개 틀리면 2등급 컷일 거예요. 고기까지가 2등급 컷 그다음에 이렇게 쭉 넘어요. 그다음에 3등급 5개 다 틀리면 거의 이제 3등급 컷에 걸려 있고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수능 시험도 뭐예요? 5개 가지고 하는 거죠. 내신도 각각 3개, 4개 이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구조가 같은 거예요. 수학은. 그죠? 수학은 내신 공부 열심히 하는 거. 그죠? 이게 수능 공부하는 거예요, 사실은. 내신 공부 열심히 하는 게 2학년 때부터 배우는 1학년 때부터 마찬가지죠. 내신 공부를 열심히 하는 이 구조가 결국은 수능에 대한 공부를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아까 같이 그래서 제가 아까 정리해 드리는 게 중학교 공부 방법과 중학교 때의 수학 공부 방법과 고등학교의 수학 공부 방법은 다르다라는 게 중학교 때는 아까 했듯이 고등학교를 위한 어떤 선행 중심으로 수업을 해왔다면 고등학교 올라갈 때는 물론 2학년을 위해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좀 선행을 좀 빼놓는 것은 중요한 일이긴 하나 지금부터는 서서히 무게중심을 심화 위주로 우리가 전환을 해야 되고 어쨌든 고등학교 1학년 내신을 그렇게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끝으로 저희 학원은 그러면 어떤 것들을 좀 쓰는 편이냐면요. 그냥 이거는 이건 학원 교재니까 그런 거고요. 시중 교재는 어머님들 알다시피 무슨 블랙라벨이라든가 고쟁이라든가 요새 보면 시중에 나와 있는 고난도 교재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활용하셔도 좋고 저희 학원은 이런 고특이라는 교재가 있어요. 이게 아예 책으로 만들어서 한 달치 또는 그 기간 동안에 한 학기 동안에 쓸 수 있는 어떤 분량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보통 월별로 만들기도 하고 요새 예비고1 월별로 만들어요? 분기별로 만들어요? 그거? 월별로. 월별로 마찬가지로 이거 만들어서 월별로 저희가 이제 선생님들이 좀 아이들이 꼭 풀어야 될 좀 킬러 문항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렇게 문제를 뽑아서 이런 것들을 연습을 시키는 교재예요. 교재고 이런 내신 1등급 교재는 아까 했듯이 그 기출문제 중에서 좀 어려운 문항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주로 이것들은 학기 중에 많이 시켜요. 학기 중에 저희가 내신 문제 중에서 좀 어려운 문항들을 다 뽑아가지고 강남 것도 그렇고 분당 것도 그렇고 다 정리해서 시키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간혹 저런 학교들 있잖아요. 어디야? 영덕여고라든가 그 다음에 대진고등학교라든가 중앙고등학교 이런 데는 교재 자체가 아예 올림푸스 고난도라는 교재를 써요. 부교재로. 학교 교재가 올림푸스 고난도 교재예요. 그러니까 제목에서 알다시피 올림푸스 고난도니까 고난도 문제들을 거기다 다 모아놓은 교재예요. 그러니까 학교 자체가 그냥 이걸 그냥 교재로 쓰는 학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학교들은 학교 시험 문제가 거기에서 변형을 해서 출제를 하니까 저희들도 그러한 문제들을 미리미리 좀 학원 선생님들이 숫자 변형하고 문제 변형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변형 문제집들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래서 학년별로 저희들도 계속 업데이트해서 이제 그런 학교들은 그런 학교의 좀 특성에 맞게 이렇게 시키고 있습니다. 낙생고등학교라든가 이런 학교들은 이제 이런 교재들을 이렇게 계속 써서 고난도 훈련시키고 올림푸스 고난도를 실제 쓰는 학교들이 있어요. 대진, 중앙, 영덕여고 이런 데는 그냥 바로 쓰거든요. 이런 교재들을. 그런 학교들은 따로 저희가 교재를 더 변형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는 지금 현재 아이들이 선행을 어떻게 나가 있건 간에 아까 그 기준에 따라서
최소 이런 것 같아요. 선행이 많이 안 나가는 아이들은 지금 현재 수상하고 이러면 어쩔 수 없어요. 그건 아까 했듯이 하 정도까지만 하고 그냥 자기 학기 때 열심히 해서 쫓아가는 방법 외에는 없고요. 만약에 현재 최소로 얘기하면 지금 뭐 하를 하거나 이러면 한 수원까지는 좀 이렇게 봐두면 그나마 이렇게 좀 고등학교 때 올라가서 아이가 조금 숨통이 좀 트여서 쫓아갈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2학년 때 고등학교 들어가게 되면 선행할 시간은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갈 때 좀 아이가 그냥 겨울방학 때 기본 정도 한번 훑다가 그냥 2학년 들어가서 학교 시험 봐야 되고 막 이래버리니까 특히 난이도가 1학년하고 2학년하고는 완전히 천지 차이예요. 내신에 대한 난이도가. 1학년은 그나마 양반이에요. 1학년은 양반인데 2학년 딱 올라가면 아까 거는 1학년 거였잖아요. 1학년에 대한 분석이었고 2학년 올라가면 어떤 학교건 간에 내신이 다 수능 문제로 그냥 깔려버려요. 진짜 어려워요. 그건 학교 구분 없이 그냥 뭐 학생고등학교건 무슨 학교건 구분이 없어요. 2학년 올라가면 다 어렵다. 학교 시험 자체가. 그냥 수능 모의고사 베이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쨌든 뭐 그래도 그거를 뭐 지금부터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부터 걱정할 필요는 없다. 우리가 자기 현실의 조건에 맞는 선행을 하면 되고 대신에 고등학교 1학년을 지금부터 좀 준비해야 된다. 그게 중요하다. 왜냐하면 1학년 내신 맞추면 사실은 뭐 내신은 별로 의미는 없어진다. 그렇게 되는 거니까 지금부터 준비하자. 이게 제 결론입니다. 이상으로 제 얘기는 다 끝났고요. 혹시 질문 있으세요? 질문? 예. 정석 교재. 예? 정석 교재 중에 정석. 예. 선생님 생각은 어떠신지 대부분은 중학교까지는 그냥 정석을 사용하는데 고등 가면 다들 사용을 안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희는 얼마 시간이 안 남아서서 정석을 계속 해야 되는지 아니면 그냥 그만하고 고등학생들이 푸는 문제집을 풀려야 되는지. 저는 정석은 개념서잖아요. 정석은 개념서예요. 그러니까 정석을 가지고 문제 연습을 시키고 이럴 수 있는 교재는 아니에요. 문제 연습 워크북 교재는 뭐 센이라든가 뭐 RPM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워크북이잖아요. 보통 우리가 뭐 자이스토리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다음에 아니면 요새 마풀 뭐 시너지 뭐 이런 책들 많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아이들 워크북이고요. 정석은 개념서예요. 근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 정석은 좋은 책인데 정석은 앞에 뭐 기본 문제나 유제나 이런 것들은 저는 다 비슷하다고 봐요. 어떤 출판사건 간에. 그런데 정석을 좀 꼭 풀어봐야 되는 것은 특히 뭐 그게 기본이건 실력이건 간에 저는 연습 문제라고 봐요. 정석을 푼다고 하면 연습 문제를 좀 풀어보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연습 문제는 보통 비전문가들은 잘 그걸 모르시는데 정석 연습 문제가 거의 대부분 정석 연습 문제의 베이스는 다 수능 문제예요. 수능 문제가 주관식으로 이렇게 서술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이 정석에 나와 있는 연습 문제들이 수능 문제니까 근데 좀 올드한 수능 문제이긴 해요. 그래도 어쨌든 수능 문제라는 거는 좀 좋아요. 문제 질이. 그래서 정석을 만약에 본다고 하면 그게 기본 정석이다. 그러면 연습 문제 있잖아요. 그것만 이렇게 쭉 그냥 뽑아가지고 보셔도 좋을 듯 싶어요. 문제 연습으로 본다면. 네. 나머지 개념서는 비슷해요. 그걸 개념 원리를 쓰건 앞에 개념 부분에 대한 내용들은 비슷하다. 네, 상관없습니다. 또 다른 그러니까 오프라인 하면 질문 안 하시더라고요. 얘기하세요. 네. 고등학교 올라오면 내신서 1, 2등급을 받으려면 예. 최소 이 겨울방학에 어떤 문제들을 어느 정도는 아이가 소화를 해야 되나? 그러니까 보통 좀 많이 보는 게요. 아까 같이 보통 이제 심화서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것들은 아이 수준에 따라서 심화서가 일품도 많이 보죠. 많이 보는 책이고 블랙라벨도 많이 보는 책이고요. 요새 고쟁이라는 책들도 많이 봐요. 그죠? 그 다음에 올림푸스 고난도 이런 교재들도 많이 보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이런 교재들을 시중에 나와 있는 교재를 기준으로 보면 그런 교재들을 아이들이 좀 푸는데 그런 문제들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러한 그 고난도 문제들, 특히 이제 어려운 문항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거 말고, 그러니까 어려운 문항들을 푸는 거는 진짜로 이렇게 좀 지속적으로 아이가 뭐 예를 들어서 하루에 몇 문항씩이라도 이렇게 정해놓고 푸는 것들이 중요해요. 그렇게 그냥 연습을 좀 하고 대신에 그런 것들을 뭐 이렇게 답지를 보고 하기보다는 좀 본인 스스로가 고민을 해서 풀고 틀린 거 있으면 오답하고 그러니까 좀 꼼꼼하게 공부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고등학교 올라가서 좀 뭐 좋은 결과를 가질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수상 이제 공부할 때 예. 교재를 하나 해서 아이가 생각하고 문제를 문항으로 풀리는 게 나은 건지 예. 제가 듣기로는 뭐 학교별 기출 문제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예. 수능 고1 예. 사전짜리 문제를 예. 저희한테 뽑아서 Y한테 꾸준히 풀린다든지 저희 학원은 주로 그 교재를 쓰기보다는요. 아까 그 여기 고특이라는 저 교재가 주로 그 수능 문제들 있잖아요. 수능 유형, 수능 베이스 문제들에 대한 좀 4점짜리 유형들을 좀 다 모아서 좀 하는 거에다가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좀 그 기출 문제들 있잖아요. 이 지역 거하고 아무래도 저희는 이제 그런 자료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문제들하고 뭐 강남 쪽 문제들이라든가 이런 것들 좀 섞어서 이렇게 문제들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중 교재보다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수학 문제도요 보면 수학 문제도 이렇게 뭔가 유행이 있어요. 유행이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약간 새로운 어떤 그 모의고사 문제가 나오면 그 문제를 좀 비슷하게 만들어서 시중 문제집에서 또 개발하고 이렇게 돼요. 항상 그러니까 수능이 먼저 가는 거예요. 수능이 먼저 가고 그 수능 문제를 쫓아서 그 다음에 시중에 있는 문제집들이 가요. 그러다 보니까 시중 문제집들은 바로바로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게 돈도 많이 들고 이제 뭐 판세 문제들도 있고 이러니까 웬만큼 책이 다 팔려야지 그 다음에 또 따로 만들고 이러니까 사실은 블랙라벨 같은 경우도 문제집이 좋은 문제집이긴 한데 사실은 이제 그런 문항들은 좀 약간 올드해진 거예요. 올드해졌다는 게 뭔지 알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성 문제들이 좋은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좀 올드하다라는 게 이제 그런 의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문제들도 수학 문제가 계속 발전을 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냥 만약에 그런 어려운 문제 가지고 하면 그 시중 문제를 쓴다고 하면 그렇게 정해서 해도 되고 만약에 그런 뭐 모의고사 문제나 이런 것들에 대한 자료를 얻을 수 있으면 그런 자료를 좀 계속 좀 개발하는 문제들을 좀 보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아요. 학교에서는 모의고사 기반으로 출제를 해요. 학교 내신은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시중의 문제집에 있는 것들을 보기보다는 좀 모의고사, 그러니까 평가원에서 또는 뭐 하여튼 그런 데서 보는 학력평가, 모의고사 평가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출제를 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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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력과 통계랑 심화수학 중에 선택을 하나 하더라고요. 예. 그러면 이거는 미적분과 통을 무조건 해야 되는 만약에 선택을 한다면 예. 해야 된다는 예. 그러는 게 좋다는 거죠. 심화수학은 뭐냐면요. 수원수2에 대한 좀 심화 과정이에요. 그래서 아마 수업 시간에 제가 보기에는 고3 때 그 시간에 그냥 수능 문제 풀게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경제수학은 말 그대로 그냥 진로 선택 과목이고요. 주로 문과 계열 아이들이 많이 들어요. 경제수학 쪽은. 이과 애들은 거의 선택 안 할 거. 뭐 개중에 듣는 아이들도 있는데 이과 애들은 오히려 경제수학 들을 거면 뭐 그냥 뭐 확통을 뭐 더 선택을 해서 듣거나 그럴 거예요. 예. 5개를 다 아까 얘기했듯이 내신을 생각한다면 내신을 가지고 대학을 가려고 생각하면 5개 다 듣는 게 좋아요. 서울대에서 발표된 내용이 그겁니다. 5개 다 들어라 얘기해요. 예. 예.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어서 예. 기하를 모을 수 있는 시간이 된다 그러면 예. 기하를 지금 듣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아, 지금 현재 재원생 중에 기하는 사실은 단원이 크진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뭐 지금 듣는 게 무리가 없으면 들어놔도 괜찮아요.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뭐 웬만큼 미적분까지 다 끝났어요, 아이가.
미적분까지 다 끝났어요. 아이가 진도가 뭐 다 끝나 있는 상태고 뭐 듣는 게 뭐 확률 통계하고 기하 이 정도 더 들어야 되는 거면 아니면 뭐 미적분을 하고 있거나 그런데 뭐 상대적으로 방학 때 기하를 좀 잠깐 들어놓을까? 들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하나 확률 통계는 양이 많지 않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올라가서 들어도 상관없고요. 현재 중3인데 뭐 시간적 여유가 되면 틀어놔도 좋습니다. 예. 예. 2학년 때 확통이랑 수학하고 탐구랑 같이 선택이 있어요. 뭐하고 확통하고 확통하고 수학까지 탐구요. 수학. 과제 탐구. 예. 2학년에 그게 선택이 예. 이게 어떻게 누군가가 이게 문과와 이과의 성향을 선택할 수 있는 건지. 아, 그 확통하고 미적 그 수학과제 탐구. 수학과제 탐구는 뭐냐면요. 수학과제 탐구라는 그 과목은 그러니까 진로 선택 과목이고요. 성취 평가를 하는 거예요. ABC로 평가. 예, 성취 평가예요. 그거는 예, 수학 과목 수학과제 탐구는 성취 평가 ABC로 평가해요. 경제 수학도 마찬가지예요. ABC로 평가해요. 고급 수학 있죠. 아까 심화 수학도 ABC로 평가해요. 그거 다 진로 선택 과목이에요. 그런 과목들은. 그런데 수학 과제 탐구라는 교과목은 뭐냐면요. 논문 쓰는 거예요. 수학 논문. 소논문 쓰는 거예요. 소논문. 이죠? 그러니까 널널해요. 그것도. 그러니까 수학 과제 탐구를 이과 계열 아이들도 선택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확률 통계를 선택하지 않고. 문과아이는 무조건 확률 통계를 선택해야 되겠죠. 수능 과목이니까. 근데 이과아이가 그러면 확률 통계를 선택할까, 수학 과제 탐구를 선택할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때 내신을 버릴 아이면 수학 과제 탐구를 선택해도 되는데요. 내신을 가지고 가야 될 아이면 확률 통계를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예. 다 되셨나요? 그러면 뭐 나머지는 뭐 개인적으로 더 질문이 있으면 남으셔서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고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